예, 그럼 이어서 3편. 편간지를 한번 열어주시죠. 132페이지. 그 옆에 3편. 편간지 있죠? 소비자 선택 이론. 자, 그 옆에다 괄호 해가지고 조그맣게 하나 써놔. 소비자 균형 이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용어를 하나를 이제 익혀줘야 되죠. 소비자 균형. 그래서 소비자 선택 이론 또는 소비자 균형 이론입니다. 자, 이제 3편에서는 뭘 다루는가? 우리가 앞에서 일반적인 얘기 했어요. 그죠? 수요 공급에 대한 그냥 기본 개념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겁니다. 즉, 수요 법칙을 증명하자 하는 거죠. 왜 가격과 수요량은 역외관계일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고 내리면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이제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편에서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3개장으로 되어 있죠. 6장 한계 효용, 7장 무차별 이론, 8장 응용. 자, 여기가 기본이가 미시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한계 부분이 되겠는데, 뭐 어느 부분이 중요치 않으리오마는, 그렇지? 여기가 중요해.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분석하는 그 이론이 그대로 생산자 균형 이론에도 반복이 됩니다. 개념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를 잘 이해해 두는 것이 나중에 생산자 이론할 때도 유용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가서는 막 넘어가겠죠. 이제 앞에서 다 했죠. 그러면서 넘어갈 테니까 그때 가가지고 언제 했냐 뭐 따지고 이러면 죽어 아주. 여기서 아주 열심히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죠? 6장이 이제 한계 효용 이론인데 6장 얘기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이 한계 효용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이 소비자 균형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자고요. 소비자 균형 이론 그랬죠? 그럼 먼저 소비자 균형 낱말의 뜻.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을 때 경제학에서는 균형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균형이 쭉 나올 때마다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은 나왔었죠. 앞에서 시장 균형. 시장 균형 낱말의 뜻은 뭐예요? 정의가. 그치?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같아져서 수요 가격, 공급 가격 같아지고, 그렇죠? 그게 균형이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소비자 균형이다 이거지. 그럼 이것을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균형 소비한다는 뜻이요. 그럼 이것의 낱말의 뜻이 뭐나?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소비한다는 뜻입니다. 소비자 균형. 그럼 요거를 정의해야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소비하는 게 합리적 소비이고 균형 소비이냐 이거죠. 소비자 균형.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생산물을 소비하겠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인데 두 가지만 X, Y 이제 단순화 과정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생산물만 소비한다. XJ, YJ. 소비해요. 근데 우리가 소비하면은 이유가 뭐겠어요? 굳이 돈 내고 소비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로부터 뭔가 얻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얻느냐? 효용이라는 말을 한번 써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뭔가를 소비하는데 소비하는 이유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효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지. 황산벌 영화 보러 갔다 이게 돈 내야 돼. 돈 내면서 그거 가서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영화가 무지하게 거시기하다더라. 그냥 가서 본다 이거죠. 그렇죠? 또 가서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배고프니까 먹으면 효용이고, 강의 듣는 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불편한 자리에 딱딱한데, 그렇죠? 토요일날 오후에 가서 연애를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는 이유는 공부한다는 효용이다 이거지. 그걸 얻기 위해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소비하는 게 합리적인 소비다? 그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을 어떻게 한다?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다. 근데 이제 제약 조건이 있죠. 경제학에서는 늘 제약 조건이 중요한데, 인컴, 소득 제약이에요. 여러분 지금 호주머니에 돈 얼마씩 있어요 각각? 왜 묻냐? 너 뭐 퍽치기냐 네가?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그게 제약이다 이거지. 내가 오늘 쓸 수 있는 돈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의 양으로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주어진 소득으로 소비했을 때 효용 극대화하는 것이 효용 극대화다. 그죠? 그것이 합리적 소비야.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렇게 소비한다. 주어진 소득으로 효용 극대화 소비한다. 그것으로부터 분석해 보면은 가격과 수요량은 역액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 균형으로부터 수요 곡선을 도출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효용입니다. 효용. 여러분, 효용이라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황산별 친구하고 둘이 가서 보고 나오는데 넌 어땠냐? 거시기하게 하더라.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재밌다고 그러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만족감이란 말이야. 주관적인 만족감이야. 감. 주관적이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참 추상적인 개념이죠. 얼마나 재밌었냐, 얼마나 맛있냐, 무지하게 맛있더라, 뭐 이런 정도지.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다루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경제이론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만족감, 이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길이, 무게, 뭐 센티미터, 그램 이런 걸로 측정할 수 있듯이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 너 오늘 점심에 순두부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디? 그러니까 2536.77 유틸스만큼 맛있더라. 측정 단위 영어 유틸리티 영어로. 그래서 유틸스라는 단위를 쓰죠. 너 오늘 경제학 수업 들었는데 얼마나 재밌디? 재밌긴 뭘 재밌어. 재미없어갖고 냅다 자다가 왔는걸.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77.88 유틸스.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소리 듣고 공부를 포기하는 게 어떻니? 뭐 이러더라. 그쵸?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이론 전개하는 게 한계 효용 이론이야.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측정해 이걸?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론은 그러지 말고 측정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비교만 할 수 있다고 하고 보자. 서술적으로 비교만 할 수 있다. 너 순두 먹을래? 된장찌개 먹을래? 난 된장찌개. 그러면 그 친구는 된장찌개 효용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나 몇 유틸스인지 이런 건 안 따지겠다 이거지. 그냥 크기만 비교해 보는 거죠. 요게 무차별 곡선 이론입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지. 점심에는 난 된장찌개 하던 놈이 저녁에 가서는 또 순두부 이런단 말이야. 그럼 아침, 점심 때는 뭐고 저녁 때는 뭐야 이거. 자, 그러니까 이거 효용을 말이죠. 잰다는 건 말 안 되고 비교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아예 그 효용은 고려하지 말자. 효용은 따지지 말고 오로지 소득 제약 조건만 이용을 해서 이론을 한번 전개해보자. 그래서 수요곡선 도출해 봅시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시 선호 이론이죠. 자, 그래서 소비자 균형이란 주어진 소득하에서 어떻게 효용 극대화할까? 그런데 그 효용을 어떻게 우리가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이론이 있다 이거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분석하는 소비자 이론은 무차별 이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이론적으로 복잡하고 이제 그렇고, 그러나 요 세 가지를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한계 효용 이론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 현시 선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나중에 간단히는 이제 소개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건 거의 출제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부록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언론 강의에선 저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념만 조금 보여드릴게. 자,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의 이론이죠. 한계 효용 이론과 무차별 이론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석은 이제 무차별 곡선 이론에서 이제 복잡하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럼 요건 이제 다음 과제로 미루고 이제 한계 효용 이론 얘기를 시작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천천히 여쭤볼게요. 한계 효용 이론, 무차별 이론이든지 그 분석의 목표는 뭐예요? 뭐 해보자?
수요법칙 증명, 수요곡선 도출이죠. 그런데 한계효용 이론의 특징은 뭐나? 효용을 기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요, 요 이론의 이제 기본 개념은 total utility, marginal utility 하는 것이 이제 기본 개념 출발이 되겠습니다. 총효용, 한계효용.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총효용 얘기합시다. 그냥 느낌대로 한번 말해봐봐. 이 사람이 지금 XY를 소비하는데 총효용이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X제 몇 개, Y제 몇 개 소비했는데 그로부터 느낀 효용의 총량이죠. 전체 만족감이다.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XY, 그러니까 XY 소비량에 따라서 이제 총효용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수학적인 표현 관행하고 보면 앞으로 이런 표현 많이 나올 텐데 우리가 보통 펑션으로 이렇게 표시했었죠. 근데 요거 대신에 효용 함수니까 여기다가 U를 쓴 거야. 효용 함수라는 표시로. 요건 뭐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펑션, F자나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 총량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가정하기를 XY 두 가지 종류의 생산물만 소비한다 했으니까 그로부터 느끼는 만족의 총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이 한계 효용 이론에서는 어떻다고요?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랬지. 갑돌이, 을순이, 병철이 물어보면 지 효용 함수를 다 알아. 갑돌이한테 물어봤어. 넌 어떠냐? 나는 효용 함수가 이래. 이렇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효용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연습 한번 해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소비자가 현재 X는 10개 소비하고 있고요. 5개 소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야는 만족의 총량이 얼마라는 거야? 계산. 25, 75, 95네. 그치? 95 utils. 자, 이게 이제 한계 효용 이론에서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총효용. 그러니까 소비와 효용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에 따라 소비량이 몇 개인지만 이제 알려지면 총효용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말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만. 자, 이것이 총효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한계 효용 이론이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론 분석의 초점은 한계 효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 잘 보세요. 한계 효용은 두 가지. X의 한계 효용, 마지널 유틸리티, Y의 한계 효용 둘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제가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쓸게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자, 읽어주십시오. 분모는 뭐라고? 읽기. 라운드 X. 의미는 뭐죠? X제 소비 증가분.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몇 개 소비했는데 그 X제 소비량을 늘렸다. 증가분. 분자 읽기. 라운드 TU. 의미는 요만큼 X 소비 늘림에 따라서 늘어난 총효용의 크기지. 예를 들어서 10개 무슨 뜻이죠? 해석. X제 소비량을 10개 늘렸다. 그랬더니 30 무슨 뜻이지? 총효용은 30 유틸스 증가했다. 나누라 이거예요. 그게 한계 효용이야. 나눠봤어. 3 무슨 뜻이야 그러면? 한계 효용의 의미. 그렇지? X제 한계 기준으로 얘기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전체 상황은 10개를 늘려서 총효용이 30단위 증가한 건데 나눠서 구한 값 3이니까 이 사람은 X를 하나 늘릴 때마다 평균적으로 어때? 효용이 3유틸스씩 증가한다. 해석이죠? 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정의해줘. 한계 효용 X3 의미는 뭐다?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XY를 소비하는 사람인데 X 한 개 X 추가 소비할 때마다 어떻게 돼? 평균적으로 3유틸스씩 효용을 느끼고 있다. 그런 뜻이죠. Y 요건 여러분이 불러주실래요? 분모는 뭐가 될까? Y니까. 라운드 분자
자, 다섯 무슨 뜻이죠? Y제 소비 증가분. 요거 30 의미는 총효용 증가분 30 유틸스. 나눠보면 6 의미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X제, Y제 두 가지 소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한계 효용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저렇다. 의미. 다시 한번 얘기해 봐봐요.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품 한계 효용 구해봤더니 1.5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품인지 모르지만 하나 소비 늘렸더니 효용이 1.5 유틸스 증가하더라. 마이너스 10 무슨 소리입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거 하나 소비 늘렸더니 효용이 마이너스 10이더라. 본인의 예를 그런 게 뭐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봐. 난 그거는 소비만 하면 효용이 줄더라 하는 거.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바로 생각이 나는구만. 뭔데? 공부. 1시간만 공부하면 바로 나는 아주 후유증이 와. 근데 되게 이런 게 있습니다. 과식했다든가. 그렇죠? 과식해서. 또 사실은 공부해서 후유증 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 너무 많이 놀아서 후유증은 나죠. 우리 집에도 꼬마 애들 뛰어노는 거 보면 어릴 때 보면 너무 많이 놀면 병나지 걔가. 밤에 와갖고 잠을 못 자. 다리가 아프대. 아빠 주물러. 그러고 자죠 이제. 뭔가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효용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것이 한계 효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이제 우리가 의미는 알았고요. 그러면 이게 수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총 효용 함수가 주어지면은 한계 효용을 그로부터 바로 이제 우리 구해서 얻을 수 있죠. 자, 편미분합시다. 총 효용 함수가 이렇다. X의 한계 효용은 결국은 미분해라는 뜻이죠. 편미분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미분값 얼마입니까? Y로 편미분해라. 그러면 Y의 한계 효용이다. 갑돌이가 이렇다. 그러면 갑돌이의 한계 효용은 얼마야? 미분. 1차 미분해 그냥. 6 Y가 되는 거죠. 요것이 Y의 한계 효용이에요. 그러니까 총 효용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각각의 변수로 그냥 각각 미분하시면 됩니다. 편미분. 근데 이제 그 대신 아까 그 공부를 좀 더 합시다. 아까 우리가 얘를 X 10개고 Y는 몇 개 한다고 그랬지? 5개 한다고 그랬나요? 자, 이렇죠. 자, 그럼 이제 해석해 주세요. 지금 갑돌이 효용 함수 2x 플러스 3y 자성. 그래서 x의 한계 효용을 구해봤더니 편미분에서 2 나오더라. 의미, 해석은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의 의미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x 소비를 몇 개 하든지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하든지 무조건 관계없이 소비량을 하나 늘리면 총 효용이 2 유틸스씩 증가한다는 소리죠. 근데 y는 조금 다르지. y는 그 소비량이 몇 개냐에 따라서 값은 달라질 것 같죠. 6y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갑시다. 근데 지금 우리 예에서 y를 5개 소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현재 시점에서 파악해 보면은 현재 y의 한계 효용은 그렇다면 얼마예요? 대입하면 되죠. 30 유틸스다. 자, 됐죠. 이렇게 하면 돼. 만약에 y가 5개가 아니고 이 소비자가 지금 현재 6개를 소비하고 있다면 그때 한계 효용은 얼마요? 36 되겠죠. 그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편미분해 놓고 지금 현재 소비량을 거기다 대입해서 풀면 한계 효용입니다. 근데 X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몇 개, 현재 소비량이 몇 개냐가 영향을 주지 않죠. 그냥 무조건 2씩 증가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지금 YJ를 5개 소비하고 있어. 그때 30이다. 그러니까 요 30을 한번 다시 해석해 봅시다. 의미는 뭐예요, 지금? 추가 소비한단이죠. 그러니까 의미는 자, 갑돌이가 X제를, Y제를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 60이란 말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소비하다가 플러스 1 해서 5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 30 유틸스라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4개 소비하다가 하나를 추가 소비했다. 그러니까 의미는 5번째 y제 1개죠. 요것으로부터 느낀 효용이 30 유틸스다. 이 얘기지. 자, 그럼 다시 6개 소비할 때 36. 이거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5개까지 소비하다가 어떻게 돼? 하나 추가했죠. 그래서 6개가 됐지. 네, 그러니까 6번째 y제 1개 더 소비했더니 그로부터 효용을 36 얻었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다시 일반적으로 다시 보면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최종 소비단위죠. 최종 소비 한 단위. 그것으로부터 내가 느낀 효용의 크기가 한계 효용이다 이거예요. 됐죠? 연습 한번 다시 할까? 요건데 만약에 갑돌이가 y제를 50개 소비했다. 그때 한계 효용은 얼마요? 한계 효용은 6y인데 지금 현재 50개 소비했다. 그러니까 50 곱하기 6 너무 어렵다 이거. 얼마야? 자, 300의 해석은 뭐야? 그러니까 그렇지. 49번째 소비하고 플러스 하나에서 50개가 됐죠. 50번째 1개. 그 y제로부터 느낀 효용의 크기가 300 유틸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소리내서 해주세요. 따라서 한계 효용의 의미는 뭐라고? 최종 소비 한 단위로부터 느낀 주관적인 만족감의 크기. 그게 한계 효용이다 이겁니다. 됐죠? 이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것은 경제학에서는 이 한계치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계 효용, 한계 비용, 한계 생산물, 한계 수입, 한계가 앞으로 3번은 더 나오는데 그때마다 모두 뭐예요? 한계의 의미는 최종 한 단위, 그로부터 발생하는 효용, 수입, 비용, 생산물, 그렇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한계 효용까지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지는 얘기를 가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한계 효용의 핵심 개념입니다. 근데 이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체감한다 하는 게 법칙이래. 미리 아주 결론 하나 얘기했습니다. 자, 뭐냐면 이렇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XY를 소비하면서 그로부터 효용을 느끼는데 그 효용을 느끼는 그 상황에 이런 것이 법칙이 존재한다 이거죠. 한계 효용 궁극적 체감의 법칙. 경제학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론적인 의미를 갖는 법칙이 하나가 나왔어요. 자, 이것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정의는 뭐냐면 XY를 소비하는데 다른 상품 소비량은 그대로야.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놔두고 하나만 늘릴 때 X만 늘릴 때 YJ 소비량은 그대로고 X 소비량만 한 단위씩 쭉 추가를 해서 늘려나갈 때 그때 한계 효용이 처음에는 어떻다고요? 증가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줄게 된다 하는 것이 한계 효용 궁극적 체감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에요. 누구나 일반적으로 우리 소비생활 현실에서 느끼는 그 소비 심리다 이 말이지. 누구나 느낀대.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우선 한계 효용 궁극적 체감 법칙 내용은 뭐라고? 중얼중얼 해봐봐. 내용은 다른 상품의 소비량은 변함이 없이 놔두고 한 상품 소비량만 늘리면 처음에는 그 상품의 한계 효용이 증가하다가 결국 가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일반적 소비시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걸 소비하든지 이러하다 이거죠.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X는 놔두고 Y만 늘려도 뭐야? 마찬가지로 Y의 한계 효용이 처음엔 증가하다가 나중에 감소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우리가 이제 핵심이야. 이게 한계 효용에 의해서 소비 심리니까 요것만 이해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한계 효용 이론의 핵심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요걸. 근데 여러분 그림은 말이죠. 위아래 두 개를 나란히 이제 그림을 그릴 거거든. 그러니까 위에는 먼저 한계 효용의 변화를 보고요. 밑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총 효용의 크기를 도출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스페이스는 위에 거, 아래 거, 이렇게 XY축 두 개를 아주 큼직하게 그려놓고 이제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예를 드는데,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게 소주 마시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소주야, 소주. 여러분이 말이죠. 토요일날 수업 끝나고, 오늘 더더군다나 비도 좀 오고 말이죠. 아주 분위기가, 오늘 학원 강사실의 분위기가 강의 끝나면 모두 모여라 하는 분위기에 지금. 따끈한 파전이나 부어서 막걸리 한 잔씩 어떻습니까? 뭐 지금 이러고 있어요. 나는 공부해야 한다. 완강히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 보면 나도 합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소주 마시는 얘기를 해보자 이거요. 그러면 소주야, 소주. 계속 소비량 늘리는 거예요. 그 대신 전제 조건 뭐예요? Y제는 더 늘리지 않는 거. Y는 당연히 안주겠죠. 요번 달 안주는 뭘로 할까? 한번 생각해 볼까? 안주 뭘로 하실래? 좀 다른 안주를 기대하면서 내가 지금 1년째 물어보는데 아주 유사해. 우리 한계인 것 같은데 안주 뭘로 하실래? 안주. 예. 뭐 이렇게 소주 생전 처음 들어봤다는 그런 표정 짓지 말고 뭘 좋아하십니까? 골뱅이 무침? 나 이상한 일이야. 아니 왜 골뱅이하고 무슨 원수진 일이나 골뱅이만 박멸해? 골뱅이 또 다른 거. 딴 건 필요 없어? 알았어. 골뱅이만 먹으라 뭐. 이런 얘기다 이거지. 그러니까 골뱅이 한 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딱 뭐 해놨다 이거지. 요건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소주 한 상품의 소비만 늘려. 소주 한참 먹다가 말이죠. 안주 더 추가하면 안 돼. 하다못해 뭐 깍두기 없어요. 아유 김치에도 좀 주시지.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이제. 소주만 들이키는 거야. 자, 그럼 보자고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 첫 번째 소주 한 단위. 그로부터 느끼는 효용이죠. 10유틸스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야 반갑다. 너 뭐 했냐 야 뭐. 그래. 한 잔 더. 두 번째 잔. 야 정말 그때 우린 뭐 어땠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추억에 잠기기 시작하는 거죠. 너 전화번호 내 거 빨리 적어. 지금 절대로 잊어먹지 말고 말이지. 뭐 이러면서 이제 푼수를 떱니다. 그래서 이제 4잔까지 마셔 이렇게. 예를 들어서 4잔 됐더니 뭐 28이 됐더라. 자 해석해 봅시다. 두 번째 소비 단위에서 18유틸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두 번째 한계 효용이 18이다. 그 말은 그렇죠. 두 번째 한 단위, 두 번째 한 잔, 그 한 잔에서 느낀 효용의 크기가 18유틸스다. 네 번째 잔의 28 한계 효용은 뭐야? 네 번째 한 잔이죠. 그로부터 느낀 한계 효용이 28이다. 그러니까 10, 18, 24, 28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똑같은 한 잔인데 그로부터 느끼는 만족감은 점점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5잔을 마셔요. 한 반병이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캥기기 시작하죠. 내일 아침에 수업 받아야 되고 이 인간이 복습하라고 그랬는데 반갑다 야. 6잔 이러면 일어날 길이 안 보여. 이게 지금 한 병을 다 마셨는데 그렇죠? 반가워 뭐 이러고 있는데 10잔 마셨다고 합시다. 10잔의 한계 효용 제로. 어떤 상태입니까? 10잔의 한계 효용은 제로야. 이게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게 시험도 나왔는데요. 주량이지 주량. 주량이야. 실제 이게 시험에 주량이라는 표현 썼어요. 그러니까 주량이라고 보면 이걸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10번째 한계 효용이 0이라는 말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9잔에서는 하다못해 1유틸스라는 효용도 느꼈어.
근데 이제 10번째 잔에서는 마시나 마나 뭐 효용도 없는 거죠. 주장 다 됐어. 이제 그만 마시고 가자. 뭐 이러는 거지.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11잔. 비극적 상황들이 발생하겠죠. 한계 효용 마이너스 5. 자, 뭐죠? 11번째 한 잔 마셔서 오히려 효용은 그 한 잔에서 효용은 오히려 마이너스 2였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이게 취해버렸죠. 나오다 그냥 넘어져가지고서 머리에 혹 났다 이거죠. 12잔 마시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가방 잊어먹었어. 가방. 근데 다행히 경제 원론 책은 손에 들고 있었어. 하도 무거워갖고. 13잔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 그 경제 원론도 버렸어, 그냥. 마이너스 100. 자, 봐주세요. 이게 궁극적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죠. 처음에 일정 부분에서는 어떻다고? 하나하나 추가 소비할 때 한 단위의 효용이 점점 증가. 그 다음부터는 감소. 0,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럼 이제 세 부분인데 이걸 쭉 나눠서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우선 그림을 그려놓읍시다. 그러니까 요 점들 쭉 연결해 놓으면 이게 이제 한계 효용 곡선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한계 효용 곡선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나눠봐봐. 그럼 처음에는 이 부분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계 효용이 증하는 거죠? 증가해.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계 효용이 체감해. 근데 요 체감하는 부분을 다시 둘로 나눌 수 있겠죠? 체감하되 그 한계 효용의 크기가 어때요? 0보다는 큰 부분과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 둘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한계 효용이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는데 감소하는 부분은 다시 두 군데로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 0보다 큰 부분과 한계 효용이 줄어드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둘, 작게 잘게 나눈다면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일반적인 소비시입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체증하다가 체감한다. 이건 누구나 그래.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상품 소비하든. 지금 우리가 소주 얘기했습니다만 밥 먹는 얘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주 시장해요. 저녁에 토요일날 수업 받고 밥 먹으면 어때요? 숟갈, 한 숟갈 기준으로 보면 처음에 한 숟갈 맛있죠? 두 번째 환상, 황홀. 그 다음엔 거의 뭐.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쭉 여기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아유 엄마 나 그만 먹을래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안 먹으면 좋은데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보면 맞아 꼭 야 한 숟갈 남은 걸 어떡하냐 마저 먹어 이런다. 그 다음에 또 누른밥 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죠? 야 누른밥 남았는데 너 마저 먹어. 제가 키도 안 크고 배만 나온 이유는 순전히 누른밥 후유증이야 이거. 내가 장남인데 말이야. 나 혼자 안 먹어서 맨날. 나중에 먹다 보니까 그게 맛있더라고. 밥도 안 먹고 그것만 먹어. 후유증입니다 다 이거. 그래서요. 모든 게 다 그렇다 이거지. 공부도 그럴 거 아니에요. 공부도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뭐 묶어놓고 경제학 공부 시작했단 말이지. 처음에 한두 시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공부가 재밌어지죠. 나는 예외인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어떤데 나는 처음부터 이래요. 옆에 있는 애는 너는 그래도 낫다. 너는 어떤데? 나는 바로 이래야 나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에? 내가 보기에 공부에 관한 한 아마 다 여길 것 같아. 아니야, 훌륭합니다. 공부도 그렇고 연애, 데이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처음에 한두 번, 세 번 마음에 드는 파트너 만날 때는 어때요? 처음에는 그렇죠. 뭐 문자 메시지 50개 날려줘. 잘 때 내 꿈꿔. 우리는 헤어져도 같이 있는 거야. 뭐 그러다가 어느 상태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또 문자 메시지 귀찮아. 바빠 죽겠네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 이 지경 되면 어떻게 될까? 뭐 꿈에 나타나? 꿈에 볼까? 무섭다 너. 연애도 마찬가지야.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다 뻥이야. 여학생들 그거 확실히 해보대. 한계 효용은 곧 마이너스로 체감하게 돼 있습니다.
곧이야, 곧. 말이 오래 안 가. 남학생들도 마찬가지. 남자가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순진하다고. 그렇죠. 여자가 웃어주기만 하면 정신없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뛰어다니는데 걔 웃는 거는 어디가 가려워서 웃을 수도 있어요. 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이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그러하다. 일반적인 경우로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효용 얘기로 갑시다. 그럼 여기 이제 중요한 관계 하나가 나왔는데, 토탈과 마지널의 관계. 토탈과 마지널. 저거 일부러 제가 토탈 마지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건 효용에서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용이나 수입과 뭐 생산 이런 데서도 다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계치와 총량의 관계. 여러분 한번 잘 봐주시죠. 제가 이렇게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 한번 같이 봅시다고요. 여러분 소주 2잔 마실 때 총효용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소주 2잔 소비할 때 총효용은 더하면 되겠지. 한 잔, 첫 번째 한 잔에서는 10, 두 번째 한 잔에서는 18이니까 두 번째까지 했을 때 총효용은 얼마야? 세 번째까지의 총효용은 52. 네 번째 총효용, 네 번째까지 했을 때 총효용은 80. 그쵸? 그러니까 총값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한계값을 다 더하시면 된다면. 시그마 하면 돼. 그쵸? 더하면 된다 이거지. 한계치를 다 더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고등학교 때 보면 뭐냐면 총함수가 주어진 것, 총량을 미분한 것이 한계치가 되죠. 거꾸로 한계치를 어떻게 돼? 적분한다고 그러죠. 적분하면 총값이 되는 거죠. 적분한다는 것이 지금처럼 뭐야?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르게 써보면 적분이죠. 한계 효용을 적분해라 이거예요. 다 더하라는 뜻입니다. 다만 요거는 2, 3변수고 연속 변수 그 차이만 있는 거지. 개념은 더하라 이거지. 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별게 아니다.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죠. 아, 적분 공부 갑자기 하고 싶다. 하지마. 미분이나 똑바로 하자고. 그래서 더하시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을 상식으로 놓고 한계 효용의 변화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으로부터 총 효용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럼 이제 기준이 말이야. 잘 봐봐. 그러면 한계치를 전부 더하면 총값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가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소비를 늘릴 때 한계 효용은 전부 플러스지. 그렇다면은 이 값이 플러스란 말이야. 그러면 소비량을 계속 늘릴 때 플러스를 전부 더하니까 총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그래. 요 그림은 나중에 그리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주를 10잔까지 쭉 늘릴 때는 한계치가 플러스니까 요 그리지 마세요 지금은. 총효용은 계속해서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계속 증가하다가 그 다음 소주 10잔 마실 때는 어떻게 될까? 0이죠. 그러니까 이건 허나만한 소비지. 11잔 마시면 어떻게 됐다고? 잘 봐봐. 이때 총효용 전부 얼마 나왔겠죠. 그런데 11잔 소비할 때는 한계 효용 마이너스 5니까 11번째 소비할 때 총효용은 어떻게 될까? 이때 총효용으로부터 5만큼 줄겠죠. 5 줄어. 12번 하게 되면 30 줄죠. 13잔 마시면 100 줄지.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총효용이 이게 마이너스니까 총효용이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그렇지. 이게 총효용이야. 자, 그럼 일단 그리지 말고 상황을 다시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한계 효용은 체증 체감 하는데 한계 효용이 0보다 큰 상황에서는 총효용이 계속 증가하다가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부터 줄어든다. 자, 그런데 상황은 달라. 여기 나눠보면 즉 4개까지 소비할 때는 한계 효용이 어떻게 돼요? 체증하고 4개에서 10개까지는 체감하죠. 그러니까 그냥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정확한 그림을 보시면 그림 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합시다. 총효용이 증가하되 한계효용이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총효용이 이런 식으로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대 감소하죠. 이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증가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변화가 이렇게 돼. 그래서 용어 정리부터 일단 하고 가죠. 자, 한계효용이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총효용이 증가하는데 총효용이 증가해. 근데 어떻게 증가한다고 표현할까 이거? 체증적 증가한다. 체감적 증가한다. 그렇지. 체증적 증가한단 말이야. 자, 이 부분에서는 소비량을 늘릴 때 총효용이 증가해. 총효용이 증가하긴 하나 증가하는 형태가 체감적 증가한다. 오케이. 그림 그리고 요거 메모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부터 뭐 여기서부터 이제 감소하겠지. 총효용이. 자, 그래서요.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한계효용 이론의 기본이 여기 이제 다 나왔는데 소비의 일반적 심리. 다른 상품 소비량은 일정하고 하나만 늘릴 때 한계효용은 체증, 체감한다. 따라서 총효용은 체증적 증가, 체감적 증가 하다가 감소하더라. 그럼 이것만 마무리하면 되겠죠. 잘 봐봐. 이건 그리진 말고 표현만 익숙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늘릴 때 잘 보면 한계효용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10, 18, 24, 28.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 상황에서는 잘 보면 하나, 둘, 셋, 넷 늘릴 때 총효용이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크기가 점점 어떻다는 거야. 이 크기가 커지고 있죠. 그렇지? 그러면 요 갭, 요 괴리가 이게 한계효용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계효용만큼 커지는데 추가되는 한계효용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한계효용, 여기서 여기까지 수직거리가 한계효용인데 한계효용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효용은 어떻게 돼? 체증적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보면 그림만 복잡하니까 뭐 이거 안 해도 되겠고 이제 의미만 제가 하는 대로 보시면 되겠죠. 이때는 5, 6, 7, 8 하나씩 이렇게 늘릴 때는 총효용이 증가하죠. 그런데 증가하는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요 크기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근데 요 크기가 한계효용이니까 한계효용은 점점 줄어. 그러니까 체감적 증가하게 된다 이거지. 네 마음대로 저렇게 일부러 그린 거 아니냐. 자대고 그려보면은 정확한 변화를 저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계효용에 대해서 먼저 효용 얘기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효용에 대한 이해는 요걸로 끝을 내면 돼. 자, 그럼 이제 지나가기 전에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목표는 효용 극대화예요. 전제 조건이 있죠. 무슨 전제 조건이나 맨 왼쪽. 소득 제약이죠.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 우리가 지금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야. 소득 제약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자, 소득 제약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있는 게 돈이다, 이거지. 아우, 나 학원 오느라고 지금 가방 들고 왔는데 책보다 돈이 더 많아요. 죽겠어요, 아주. 뭐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지. 소득 제약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 소득 제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효용 극대화 소비점은 어디야? 효용 극대화점은? 그렇죠. 총효용 극대화 아니겠어요? 어디? 한계효용 제로인 점이 효용 극대화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 제약이 없다면 어떻게 소비하면 된다? 우리가 현실에서 소비하는 모든 생산물을 어떻게 소비해? 한계효용이 0 되는 점까지 소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일단 어떻게 돼? 여기까지 주량껏 다 마시죠. 밥을 먹어도 밥 먹고 기절하기 직전까지 먹고 고기를 먹어도 아우 뭐 이래요. 아주 진저리 칠 때까지 먹고
소득 제약이 없다면, 근데 문제는 모든 생산물의 한계 효용이 0 되는 점까지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 소비할 수는 없고 이거 이하 어디에서 소비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지.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7과목 공부하시는데 제약 조건은 뭐죠? 시간 제약이야. 그쵸? 24시간인데, 그쵸? 24시간인데 보통 한 10시간은 빼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자고 왔다 갔다 하고, 그쵸? 운동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4시간이다. 이 14시간을 가지고 7과목 공부하는데 어떻게 시간 소비할 거냐? 어떻게 시간을 배분할 거냐? 그때 효용 극대화할 거냐? 이게 고민이죠. 난 그런 고민 안 해요. 그냥 시간이 허용되는 한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지. 그건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사람은 합리적인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거지. 그렇죠? 시간 제약하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우 한번 보자고. 시간 제약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용 극대화입니까? 시간 제약이 없다면 경제학 책 딱 붙잡고 어디까지 공부해? 애가 기절할 때까지. 한계 효용이 0 돼가지고 거의 혼미 상태에 빠져. 그럼 옆에서 도와주자. 책 덮어라. 책 닦고. 그럼 다시 애가 생기가 나. 그럼 헌법책을 들려주면 얘는 또 어때요? 아이고 재밌어라. 막 공부하다가 또 그렇게 7과목을 여기 0 될 때까지 공부 쭉 해고 보니까 130시간이 지났더라. 한숨 자자. 그리고 한 서너 시간 자고 또 일어나서 하더라. 그럴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제약하의 극대화 문제.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시간 배분을 잘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제약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다 한계 효용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뭐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효용에 대해서 이제 다 알았고 소득 제약 문제를 봐야 되겠습니다. 소득 제약. 자, 그럼 이제 소득 제약은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보십시다. 인컴이에요, 인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호주머니에 지금 5만 원 있다. 이 5만 원 가지고 X, Y 소비한다 이거지. 이 한도 내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X 소비하려면 가격 지불해야 되죠. 가격 곱해야 되고 Y 소비하려면 Y제 가격을 지불해야 돼. 요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X에 대해 X 가격 곱했으니까 X에 대한 지출액이고 Y에 대한 소비 지출액의 합이 소득을 넘을 수 없다. 아이고 인간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외상 좀 지지. 외상은 하지 말자고. 다음 기회에 갚아야 되잖아요. 외상은 생각하지 말고 또 엄마가 심부름 했는데 여러분이 이랬다. 이런 짓도 우리 하지 말자고. 10만 원 주고 XY 좀 사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놈이 어떻게 했다고? 얼마 삥땅 했어 요거? 2만 원 삥땅. 어떨 때는 제로. 어떻게 한 거요? 가출해. 집에 안 가 그날. 그러니까 전액 지출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요게 이제 소득 제약입니다. 그러면은 효용, 소득 제약, 그리고 누구에게 나타난 일반적인 소비 심리가 이런 거고. 그럼 이제 결론 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소비자 균형이죠. 즉 한계 효용 이론에서 어떻게 하면 주어진 소득으로 효용 극대화할 수 있겠는지 요 소비자 균형을 볼 수 있겠는데 여긴 아주 두 가지입니다. 우선 상황은 소득 제약을 만족해야 되겠죠. 소득 제약 하에서 그렇지? 요 식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주어진 소득이 그 XY에 대한 지출액의 합과 같다. 요거. 그 다음에 결론을 미리 얘기해보면 말이죠. 가중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중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자, 결론은 소득 제약 하에서 가중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 성립하도록 소비해라. 그러면 소비자 균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써놓고 그 의미 공부를 좀 해보시죠. 그러면 가중된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 그러니까 가만 보면 한계 효용이 서로 같아져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XJ, YJ를 소비하는데 지금 뭐 몇 개씩 소비하고 있겠다. 근데 그때 X로부터 얻는 한계효용, Y로부터 한계효용이 서로 같아지도록 소비해야 한다. 그게 법칙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 글귀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냥 한계효용이 같은 것이 아니고 뭐고? 가중됐다라는 말은 나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중된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 식을 쓰면 이래.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소득 제약, 이거 제약 조건이죠. 이걸 만족해야 돼. 일식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요 조건을 만족해라. 그러니까 요거 수리적으로 보면 이식이 되겠죠. 동시에 만족하도록 소비해라. 소비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제약 하에서 이식이 성립하도록 X, Y 소비량을 결정해라.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어진 소득 가지고서 효용이 극대화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준 게 있었잖아. 효용함수 가지고서 한계효용 구하고 연습해봤죠. 그런 식으로 효용함수 주고 소득과 가격을 설정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아까처럼 그 총효용함수를 각각 미분해서 구한 다음에 XY 가격으로 나눠서 두 개씩을 만들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연립으로 풀면 되겠죠. 방정식이 두 개고 XY 미지수 두 개니까 이게 풀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계산 문제 같은 것은 요거는 일단 여기서는 하지 말자고. 개념만 챙기고 가. 계산 문제는 사실 뭐 한두 개만 풀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것까지 하면 너무 골치 아프니까 일단은 요 개념만 봅시다. 다만 이제 의미는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한번 보자고. 요건 우리가 전제 조건이니까 수긍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중된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 요걸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그럼 지금 X 소주고 Y 골뱅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고. X 소주야.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소주를 3잔 마시고 있다고 하자고. 여기 소주 3잔. 그러면 3잔 마실 때 한계효용이 얼마요? 우리 예에서 24 유틸스죠? 24 유틸스인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소주의 가격으로 나눠라 이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소주 한 잔의 가격이 소주 한 잔 가격이 3원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한계효용을 가격으로 나눈 것이죠. 그럼 이 의미를 한번 따져보실래? 무슨 소리일까? 이 사람은 지금 소주 한 잔당 3원을 내면서 마시고 있는데 3잔까지 마셨어. 근데 3잔의 한계효용은 24 유틸스였습니다. 나눠라 이거야. 나누면 얼마나? 8 유틸스죠. 자, 해석. 3원 내고 24 효용을 얻었어요. 나눴더니 8. 그러면 1원당 8 유틸스씩 효용을 느꼈다는 얘기지. 소주 마지막 소비 단위의 1원어치 한계효용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도 한번 소리내서 읽어봐봐. 요것의 나눈 의미가 뭐라고요? 마지막 소비 한 단위 1원어치 한계효용이다. 다시 여러분 혼자만 읽어봐. 뭐라고? 마지막 소비 한 단위 1원어치 한계효용이다 이거요. 그럼 이제 직관적으로 보자. 그러면 소주하고 골뱅이를 소비하고 있는데 소주 3잔 마시고 3원씩 내고 했다. 그러면 세 번째 잔에서 1원어치 한계효용이 8 유틸스 느꼈다. 그러면 골뱅이도 어떻게 돼? 얘가 안주 킬러야. 소주는 3잔 마시면서 골뱅이는 10개 먹었다고 하자고. 골뱅이 하나에 얼마씩 냈겠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마지막 골뱅이 한 단위 1원어치 한계효용이 서로 같아져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다시 이제 풀어서 보면 뭐야? 이론어치 한계 효용이 서로 같아지도록 소비해라. 너무나 직관적이고 당연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몇 개 소비해야 될까? 소주는 몇 잔, 골뱅이는 몇 점 이럴 때 각각 마지막 소비한다니 이론어치 한계 효용이 서로 같아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증명 문제, 시험 문제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답해 주세요. 만약에 이렇대. 소주 계산해 보니까 8유틸스고 골뱅이는 6유틸스밖에 안 된다. 아무리 취했어도 소비 조정은 하고 마셔야 되겠다 이거지. 취해서 정신이 없는데 무슨 합리적 소비자예요 우리는. 자, 여러분 어떻게 소비 조정해야 합니까? 이거 바보죠 지금. 효용 극대화 못하고 있잖아. 어떻게 될까? 똑같은 돈 1원이야. 똑같은 돈 1원으로 소주를 마시면 얼마의 효용? 8. 골뱅이를 먹으면 6. 그럼 골뱅이를 사 먹게 되면 얼마씩 효용이 손해입니까? 2유틸스씩 손해지. 자, 그러니까 이제 소비 조정은 어떻게 해야 돼? 돈 1원. 골뱅이 소비하던 돈을 소주를 사야지. 그러면 효용이 얼마 증가해? 2유틸스 증가하겠지. 자, 다시 지금 이렇게 소비하고 있다면 골뱅이 사 먹는 돈 1원을 골뱅이 말고 소주를 소비해라 이게. 그러면 효용이 얼마 증가한다고? 2 증가하죠. 그렇지. 반대로 이게 10유틸스다 그러면 돈 1원을 소주에 소비할 것이 아니라 골뱅이를 사 먹으면 2유틸스만큼 효용이 증가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다시 일반화시켜서 정리 다시 한번 합시다. 가중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 이거란 말이죠. 서로 같아지도록 소비해야 되는데, 자, 우선 의미 요거 한계 효용을 y제 가격으로 나눴다. 무슨 의미죠? 의미는? 그렇지. 마지막 소비한다니 이론어치 한계 효용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뭐라고? 두 상품 소비 이론어치 한계 효용이 서로 같아지도록 소비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쪽이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 조정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 Y 살 돈으로 X를 사고 이렇게 되면 X 살 돈으로 Y를 사면 총 효용이 증가하겠죠? 예, 증명 끝이야. 따라서 두 가지 조건, 이건 뭐 제약 조건이니까 당연히 만족해야 되고 요 두 식이 성립하도록 소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비자 균형 조건 의미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그렇죠? 수요 곡선 도출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건 뭐 간단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비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효용 극대화하도록 소비하고 있는데요. 수요 곡선 도출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소득 제약하에서 가중된 한계용 균등 법칙 성립하도록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잘 보죠. 결론 다 나왔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효용 극대화 소비하고 있었는데 X 가격이 올랐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이게 등식이 성립했겠죠? 같았는데 이게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지? 요 전체 크기가 줄었죠. 따라서 이쪽이 크게 되고 반대로 X 가격이 내리면 어떻게 되나? 요거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꼴이었는데 이번에는 요게 내렸다죠. 요게 감소했으니까 이 값이 커져서 이게 커졌겠지. 자, 그러면 결론 났잖아. 결론은 여러분이 내주시죠. 따라서 균형 소비하다가 X 가격이 오르면 이런 상태가 되니까 자, X 소비량을 어떻게 해야 돼? 늘려야 돼? 줄여야 돼? X 소비량 이때는 내리면 이쪽 XJ 이론어치 효용이 더 커졌죠.
따라서 X 소비량을 됐어. 이제 증명 끝이죠. 따라서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어때요? 역의 관계다. 수요 곡선 그려보면 우하향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수요 곡선을 맨 우하향하는 것으로 이제 그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한 아이디어죠. 이 간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최초의 X제 가격하에서 X 몇 개 소비했다. 근데 가격이 오르면 줄여야 효용 극대화된다. 내리면 늘려야지 효용 극대화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출하게 되고 지금 여기서는 그냥 수식으로 개념만 이렇게 보니까 좀 썰렁하다. 그렇지만은 아까 우리가 효용 함수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소득 제약 처음 줘놓고 가격 변화에 따라서 일일이 이걸 쭉 풀으면 모는 종의 값을 쭉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보면 분명히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하고 갈게. 그러니까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걸로 아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제적인 이유는 깊이 들어가서 수리적으로 증명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없이 하고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만 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것으로 도출되는데 이유는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요거를 우리가 그냥 증명 없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